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을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참나물은 잎이 3장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잎이 3장인데 10편이 많이 갈라졌다고 하거든요. 깊숙이 갈라져 놓으니까 잎이 여러 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3장입니다. 잎자루가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변형된 참나물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갈라졌는데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갈라진 참나물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이거 참나물 뿌리에서 처음 올라온 잎인데 이럴 때는 현오색의 잎하고도 거의 흡사하게 보입니다. 다양하게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나물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새잎장처럼 보이는 게 전형적인 참나물의 모습입니다. 성장하면 대부분 이런 걸 채취하시는데 이렇게 잎이 좀 많이 갈라진 것도 보일 거예요. 다양하게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미나리 아제비과 호라비 바람꽃의 잎이라던가 현오색의 잎이라던가 다양한 잎들이 있어서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잎자루를 따라서 이렇게 붉은색 반점이 묻어 있잖아요. 요게 대표적인 게 피나물이 이렇게 줄기에 붉은색이 묻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꺾어 보세요. 꺾어 보시면 줄기에 즙이 나오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나물이려니 하고, 이거는 한 번에 습득이 안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뜯어주고 손에다 지켜주고 요거 닮은 것만 뜯어와라 그랬더니 이거는 어디다가 버리고 회리바람꽃, 피나물, 꽁에다리 이런 것만 잔뜩 뜯어 오셨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래요. 초보자들은. 자, 참나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참나물이 엄청 많은데 중간중간에 지금 아직 활성도가 좋지 않습니다. 어려요. 이런 거는 뜯어봐야, 이것도 참나물이거든요. 이것도 참나물이고 여기 이것도 참나물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서 나물이 안 늘어요. 이런 건 뜯어봐요. 어른들이 그러셔요. 어우, 나물 하루 종일 뜯었는데 나물 안 는다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호라비 바람꽃하고 꽁에 바람꽃, 참나물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전문가 아니면은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름에 참자가 들어간 이유가 너무 맛있거든요. 생으로 먹을 수 있고 향기 좋고 모든 요리가 다 돼요. 생으로 먹죠. 쌈 싸 먹죠. 장아찌 되죠. 심지어 묵나물도 돼요. 근데 묵나물 먹을 거리가 없어요. 맛있어서 다 먹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되는 참나물입니다. 너무 이쁘게 곳곳에, 여기 지금 보시면 얼레지 밭입니다. 얼레지 밭에 지금 호라비 바람꽃도 있고 말라리도 올라오고 삿갓나물도 있고 단풍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그냥 지나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 동네 분들은 이걸 못 먹는 줄 알고 채취를 안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몇 분한테는 알려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뜯겠죠. 근데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것도 먹나 싶어서 안 뜯는데, 꽃이 이쁘니까 그냥 꽃을 즐겨서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곳곳에 제가 발을 디디기도 참 미안할 정도로 단풍치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참나물들이 이제 막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고, 쌀이순이라고 부르는 광릉 과일퀴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물들이 여기에는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개발 딱주라고 하죠. 아주 어릴 때 맛있습니다. 데쳐서 숙회하시면 아주 좋은 나물인데 양은 적습니다. 단풍치 개발 딱주입니다. 옛날부터 어머님들이 나물 하러 가셔서 야, 나물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기름이 잘잘 흐른다고 하시거든요. 바로 이런 걸 보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억세지면 뺀질뺀질함이 없어지지만 지금은 컸잖아요. 이럴 때는 채취해서 바로 삶아서 장에 찍어 먹어도 되는
아주 맛있는 단나물 중에 하나인 단풍추입니다. 잎이 펼쳐진 모양, 단풍잎을 닮았어요. 비슷한 식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유심히 보시고 어릴 때 모습도 제가 같이 올려드렸잖아요. 유심히 보시면 분명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밤나물이라고 부르고 지장나물이라고 부르고 또는 지장보살이라고 부르는 풀솜대입니다. 잎장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여러 장이 올라오고 가운데 제일 끝에 부분에서 흰색의 꽃이 아주 이쁘게 핍니다. 이게 꽃대가 달려도 드실 수 있어요. 연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잎을 보시면 잎에 주름이 상당히 많이 가 있죠.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나물 형태를 보시다가 야 요거 봐라, 지난번에 들매가 알려준 거는 잎이 길쭉했는데 이거는 너무 둥근데 다른 건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처음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야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있는데 둥근 것도 있고 조금 길쭉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식물들의 정확한 특성을 알면 구분하시기 쉽습니다. 어릴 때는 솜털도 줄기에, 성장한 거는 줄기에 털이 안 보이는 거 있어요. 매끈한 거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이게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만 잘 아시면 충분히 나물 이용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멋진 곳에 자리 잡은 능쟁이 냉이입니다. 전혀 떠내려갈 일도 없고 누가 캐가지만 않으면 여기서 두고두고 후손을 퍼뜨려 줄 겁니다.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달렸죠. 이렇게 꽃망울이 달리면 쓴맛이 나기는 하지만 매운맛보다는 쓴맛이 나기는 하지만 물김치 담그면 쓴맛보다는 매운맛이 또 우러나기도 합니다. 능쟁이 냉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잎이 상당히 커졌어요. 잎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어릴 때 모습은 동전 모양 둥근 모습을 하는데 지금 꽃이 피려고 꽃대가 형성되면 잎이 길쭉한 화살촉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도 보시면 화살촉 모양의 길쭉하게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흰색 십자형의 꽃이 핍니다. 지금도 채취하셔다가 물김치 담아도 연합니다. 매콤한 맛이 일품이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면 속이 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쓴맛이 좀 약간 있기는 한데 매운맛도 있어요. 그리고 김치 담아 놓으면 이 매운맛이 훨씬 더 많이 우러나고, 잎 뒷면에 보라색 보이시죠?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이 많이 우러납니다. 고급나물 능쟁이 냉이 산갓입니다. 능쟁이 냉이하고 진범하고 같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둥근 모습이 거의 흡사한데 좀 성장했잖아요. 이렇게 흰 빛이 많이 보이고, 얘는 가을쯤에 늦여름에서 가을에 꽃이 피고, 능쟁이 냉이는 십자로 꽃이 피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죠. 꽃이 필 시기에 잎을 보시면 잎이 길쭉합니다. 화살촉처럼 뾰족하죠. 요거는 황새냉이 속 능쟁이 냉이입니다. 특별히 첨언하자면 황새냉이 속 냉이들은 능쟁이 냉이, 미나리 냉이, 황새냉이, 좁쌀냉이, 쌀이냉이 이거 다 나물인데 매콤한 맛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습하게 생긴 계곡가에 이런 식물이 있다. 자, 털이 없네요. 그죠? 이거 무엇이죠? 맛있는 나물, 고기 맛이 난다는 삼나물. 자, 능계승마입니다. 찔뚝발이라고 부르죠. 이게 전부 다 능계승마거든요. 이게 억세졌어요. 살짝 핀 거, 이런 거는 아직도 먹을 만한데 대부분 억세졌고, 여기 지금 얼레지, 박새, 능계승마 완전히 군락으로 있습니다.
좀 일찍 왔더라면. 중간중간에 참나물, 풀솜대, 단풍치도 섞여 있는데 안 보여요. 워낙에 얼레지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저쪽은 보시면 흰 꽃들, 호라비 바람꽃이 완전히 군락을 이루잖아요. 나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어떤 나물인지 아시면 유리해집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모르잖아요. 이 얼레지가 나물인 줄 아시는 저기 강원도 북부 지역 분들은 뜯어서 입장 한 장씩 뜯어서 나물을 하시지만 그 외의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러면은 나물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채취하면 이거 두고두고 혼자만 뜯어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되는 겁니다.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들매곡간과 함께하면 이런 나물들 다 알려드립니다. 산행하시다 보면 계곡가에 우리 집 화분에서 보던 식물들이 보입니다. 요렇게 하트형의 모습이라 그래 해야 되나? 요런 모습이 보이는 식물이 있을 거예요. 꽃은 여기 지금 다 졌는데 꽃잎 5장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붉은 줄이가 있는 이런 꽃인데 많이 보일 거예요. 괭이밥인데 큰 괭이밥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꽃이 다 지고 지금은 씨앗이 맺혔습니다. 요거는 나물로 할 수가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약간 신맛이 나요. 괭이밥도 그렇고, 괭이밥 우리 화단에 많이 있는 건 노란색 꽃이 피잖아요. 자, 고양이가 즐겨서 먹는다고 해서 괭이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산지의 숲속 습한 곳에 많이 나는 큰 괭이밥입니다. 꽃색도 다릅니다. 붉은색 줄무늬가 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나물로 할 수 있는 큰 괭이밥입니다. 어수리입니다. 어수리는 지역마다 은어리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다양하게 부르지만 생긴 것은 털이 많고 좀 흉측스럽게 생겼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맛있는 나물입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미나리과 나물이에요. 한번 드셔보시면 잊지 못하는 향긋한 맛이에요. 오죽하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까요? 어수리 구별 잘하세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런 모습, 지금 잎이 3장으로 갈라지려고 하잖아요. 둥그런 모습인데 어린 잎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진봄하고도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짜리는 좀 조심하시고, 어리니까 채취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3장이 달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밑에 또 2장이 더 달립니다. 털이 많고 이렇게 생긴, 뜯어서 향을 보시면 굉장히 향긋해요. 그리고 털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줄기에 홈이 있습니다. 원통형이 아니고 홈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자세하게 보시면 아주 맛있는 나물 어수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문자 주고 받으면서 찾으셨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붉은 참반디와 참반디의 다른 점은 꽃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붉은 참반디는 꽃이 자주색이 핍니다. 아주 작은 꽃인데 여러 송이가 뭉쳐놨는데 한 송이처럼 보이죠? 자잘한 꽃이 여러 송이가 뭉쳐있는데 한 송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 참반디는 꼭지점에 붉은 반점이 있죠. 옆에 진봄은 전체적으로 흰색 반점이 방사상으로 펼쳐집니다. 거의 흡사하게 보여요. 흡사하게 보이죠. 그리고 참반디는 이 맥 뒤에, 그물맥 뒤에 붉은색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꼭지점에 아무것도 없고 방사상으로 흰색 반점만 있고, 붉은 참반디는 꼭지점에만 반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심히 관찰하셔야 먹을 수 있는 나물, 맛있는 나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붉은 참반디와 진봄입니다. 제가 영화자 닮은 나물들 소개해 드렸죠. 그 중에 하나 모시대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 지역에는 도라지 모시대라고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꽃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 보시거든. 그냥 제가 하나 꺾어 볼게요. 흰 즙이 나오죠. 흰 즙이 나옵니다.
초롱꽃과 식물들의 특징입니다. 영화자처럼 고소하고 상큼한 맛이 나고 비타민이 철철 넘쳐납니다. 여기 보세요. 흰 즙이 많이 나오죠. 초롱꽃과 식물들은 처음에 올라올 때 새싹 들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둥근 모습입니다. 잔대도 영화자도 거의 이런 모습으로 올라와요. 영화자도 마찬가지지만 모시대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단나물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찾아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시대입니다. 제가 사랑의 묘약이라고 알려드렸던 앵초가에 앵초가 있죠. 분홍색 꽃이 아주 이쁜 굴락으로 핍니다. 고산에 오면 큰 앵초라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전년도에 꽃이 피었다가 씨앗이 달린 씨앗 꼬투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꽃이 분홍색 꽃이 피는데 앵초보다 더 이뻐요. 이거는 큰 앵초입니다.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데 이 잎이 넓고 둥글어서 병풍쌈이 아닌가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병풍쌈은 아니고 앵초과의 큰 앵초인데 나물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단나물입니다. 칼을 넣지 마시고 한 장씩 뜯어서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이 이것까지 구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나물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큰 앵초입니다. 서덜치가 너무 부드러운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뾰족한 화살촉처럼 생겼어요. 화살촉처럼 생겼고 여기가 이렇게 골이 깊고 뒤쪽으로 말려 있습니다. 제가 국화과의 식물들은 대부분 뒤로 이렇게 말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형태를 보이고 털이 있는데도 뺀질뺀질한 모습을 보이는 서덜치,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단나물이죠. 와, 풀솜대들이 떨어져서 옹기종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박새도 있긴 하지만 여기 풀솜대가 엄청 많습니다. 풀솜대도 있고 요건 말라리라고 했죠. 털이 없어요. 그죠? 말라리 있고 요건 어린 잎인데 잎에 반점이 전혀 없어요. 옆에 얼레지도 반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희끗희끗 하잖아요. 요런 것 이제 구분을 잘 하셔서 채취하시면 맛있는 단나물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씩 터득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야 이거 언제 하나 그러는데 나물 드셔보시고 아 이건 쓰니까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쓴 거 좋아. 이런 걸 이제 구분하시면서 나한테 어떤 나물이 좋은지를 하나씩 배워 가시면서 이거는 데쳐야 돼. 아 이거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 이건 반드시 묵나물 해야 돼.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차츰차츰 높아지게 됩니다. 들매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와, 제가 이곳을 한 10번 이상 다녔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병풍쌈 못 봤는데 병풍쌈이 있습니다. 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병풍쌈이 여기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병풍쌈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 개체가 모주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고 이게 좀 성장을 하면 뜯기가 조금 애매하다. 씨앗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입장을 자르는 거죠. 이만큼을 자르면 내가 이거를 봤는데 씨앗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자르십시오. 자르면은 여기 중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에서 이제 꽃대가 형성이 됩니다. 화서가 형성이 돼서 씨앗이 맺는데 혹시라도 그냥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자르면은 뿌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성장을 해서 번져 나가는 거죠. 저도 이곳에 꽤 여러 번 왔는데 지금 이건 처음 보는 겁니다. 병풍쌈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꽤 여러 촉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여기 꽤 여러 촉이 있네요.
요촉이 더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이런 거는 이제 성장하면 꽤 커지겠는데요. 잘 보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지만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좁은 지역이기는 해도 작다곤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지역인데 못 봤어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나물이 없어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확인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전혀 나물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역에도 전혀 의외의 고급 나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고라니가 먹었나요? 고라니가 먹은 것 같은데 반만 찢어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다른 짐승이 지나가면서 밟았던가 그런 걸 거예요. 자, 병풍쌈도 이곳에는 있습니다. 나물들 찾아서 고산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해가 넘어갔습니다.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제 임도길이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나물 시즌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에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모든 나물을 다 알 수는 없죠. 어두우니까 초점도 안 잡히네. 한 번에 모든 나물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나물들을 자꾸 눈에 익히시고 어떤 게 몸에 좋은 나물이고 또 유용한 나물인가, 먹어도 되지만 독성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나물 문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들매곡간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 앞에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